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판사 이한용 10회, 황남용의 아들 황태성이 살해 위협을 받은 후 살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해 자백을 한 덕분에 황남용을 대법원장으로 만들겠다는 강신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강신진이 한영에게 황태성의 채용비리 재판을 던져주며 황남용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황남용이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챙겼던 전현직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의 불법 정치 자금 내역을 얻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신지는 황남용을 대법관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힘을 얻게 됐는데요.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영린까지 모두 알게 된 강신지는 무당이나 믿는 박강토를 치워버리고 수호제의 주인이 될 야망을 이루고자 이빨을 드러냅니다. 한편 한영은 황남용에게 건네받은 USB를 열어보지 않음으로써 강신진에게 신임을 얻었고, 강신진은 김진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영에 대한 의심을 걷고 한영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 그림자 정부에 입성시켰습니다. 특활비 명목으로 욕조 가득 쌓인 돈,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누리는 게 목적이면서 애국한다는 말을 짓거리는 게 진짜 역겨웠는데요. 거하게 정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한영은 강신진과 박강토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힌다고 여겼기에 두 사람 다 끌어내리기로 결단합니다. 판사 이한영 11회 예고를 보니 적을 잡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간 한용은 장태식을 향한 김진아의 복수를 시작으로 거대 권력까지 끌어내릴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이제 결말까지 단 4회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스그룹의 장용현 회장과 예스쇼핑 장태식 사장을 끌어내리고 박강토와 강신진을 파멸하게끔 만들고 똘마니들 김진환과 김윤혁, 곽순원까지 참교육을 해야 하니 남은 4회 동안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한영이 백이석을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 자리에 올려놓았으니 한영에게도 힘이 생긴 셈이죠. 특히 판사 이한영 11회 예고에서는 아들의 기자회견 이후 사직서를 낸 황남용이 박강토를 찾아가 자기를 물먹인 놈이 이한영인데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강신진이라고 알려주면서 박강토가 강신진을 의심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거하기 둘일 땐 둘이 먼저 싸우게 해서 남은 승자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딱히 치우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남용이 박강토에게 강신진과 이한영에 대해 말하게 한 것도 한영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히 황남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 자금 내역들을 강신진에게 넘겼다는 것까지도 박강토에게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럼 박강토는 자신의 비리 내역까지 갖고 있는 강신진이 그 칼로 자신을 겨눌까봐 공개를 하겠죠. 그럼 판사 이한영 11회 예고편과 드디어 파멸하는 장태식에 대해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성대가 30억 사기를 당하자 김진아는 김진아, 박철우, 이한영이 짠판에 이성대가 걸려들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진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한영을 100% 신뢰한 적이 없었고 항상 강신진 앞에서 외람되게 한영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이에 김진아는 박철우와 이한영의 동성과 통화 내역까지 모조리 입수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파고들었고 공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환이 가진 증거는 고작 통화 기록뿐이었기에 그 정도 증거로는 한영을 신뢰하고 있는 강신진에게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한영은 김진환이 강신진에게 보고하기 전 이성대를 회유 및 협박하여 그가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계획은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한영은 이성대가 자주 가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바에 석정호와 유세희를 보내 이성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성대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후 한영과 박철우는 이성대와 따로 만나 당신이 백이석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예스로펌의 막내딸 유세희와 사기꾼 석정호와 함께한 장소에서 다정히 찍힌 사진과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을 강신진이 보게 된다면 강신진은 이성대 당신이 사기당한 척 쇼를 하고 30억을 빼돌린 후 백이석을 법원장으로 밀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요. 강신진의 잔인함을 알고 있는 이성대는 정말 한영의 말대로 백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정하게 찍힌 사진과 통장 내역이 넘어가면 강신진은 절대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강신진에게 당해서 제거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으며 이내 어쩌면 나도 당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뿌리를 내렸죠. 바로 이때 한영과 박철우는 이성대에게 그가 처음 투자했던 1억과 주식으로 잃은 5억을 합해 총 6억이 든 007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는데요. 이에 이성대는 강신진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이 돈을 받고 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조용히 대한민국을 떠버립니다. 그렇게 30억 사기 사건은 이성대가 저지른 짓이 됐고 김진아는 더 이상 박철우와 이한영을 캘 명분이 없어졌죠. 한편 박강토는 황남용에 의해 강신진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걸 듣게 된 후 강신진을 불러 자네가 가진 칼로 나를 겨누지 말라고 경고하며 나 역시 언제든 자네 목을 잘라버릴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강신진은 박강토를 얼른 제거해야겠다는 생각만 강해졌어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작 소설에서 강신진은 진짜로 관광토를 죽여버리기 위해 킬러들을 보냈고 한영에 의해 목숨을 구한 박강토는 자신을 죽이려 한 강신진의 비리를 모두 밝히며 물귀신 작전을 선보입니다. 한편 강신진 옆에 붙어 수호제에 드나들던 한영은 장태식이 예스쇼핑의 계열사인 TJ식품에 비자금을 보관하고 TJ식품을 통해 강신진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김진아에게 파보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김진아는 비자금 은닉죄로 예스쇼핑 압수수색 및 장태식 사장을 기소합니다. 하지만 전생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기업의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에 장태식을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태식은 김진아에게 피 묻은 편지를 보내 협박도 해보고 VIP 카드를 주며 회의도 해봤지만 전혀 넘어오지 않고 자신을 노리며 집요하게 압박해오자 김진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이에 장태식은 강신진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한 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강신진은 곽순원에게 김진아의 집에 가 가짜 유서를 쓰게 한 후에 죽이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한영은 전생에 자신과 김진아가 장태식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었기에 김진아가 장태식을 기소했을 때 바로 석정호에게 김진아를 그들 모르게 경호해달라고 부탁해두었어요. 그래서 곽순원이 김진아를 죽이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왔을 때 딱 알맞게 석정호와 박철우가 진아를 구하러 올 수 있었죠. 곽순원은 석정호와 박철우에 의해 제압당해 현장에서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곽순원은 누구의 사주도 없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했다며 장태식과 강신진과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한영은 김진아를 죽이라고 청부한 게 장태식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 장태식 옆을 항상 따라다니는 비서에게 접근하는데요. 한영은 장태식 비서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약물과 미성년자 성매매에 손을 댔다는 정보를 알아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장태식의 비서실장을 회유합니다. 장태식의 비서는 장태식이 지시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항상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장태식의 비서실장은 장태식이 김진아 그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죽여버리자며 살인 청부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을 한영에게 건네죠. 그렇게 장태식은 예스쇼핑을 기소한 검사를 살해 모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되고 다른 죄까지 모두 밝혀져 한영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장태식은 돈이 있다면 교도소도 지낼 만한 곳이라는 말과는 달리 집단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져버리죠. 한편 강신진은 곽순원이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곽순원에게 지시했던 다른 살인들이 발각되기 전에 교도소에 있는 곽순원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전 판사 이한영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